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11월 13일 일요일인데, 지난번에 제가 올린 이 증권사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 이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좀 괜찮았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괜찮아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증권사 망했을 때 내 돈 어떻게 되냐, 한 방에 정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제가 증권사에서는 증권사 CMA, 그리고 주식 선물 옵션 예수금, 그리고 DLB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봤고요. 세 가지를 표시 이율 보장이 되는지, 나한테 주기로 한 이자율이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원리금이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지, 그리고 증권사는 내 돈을 받았을 때 내가 입금을 하는 거잖아요. CMA가 됐든 주식 선물옵션 예수금이 됐든 아니면 DLB가 됐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분리 예탁이 되는지. 분리 예탁은 뭐죠? 증권사가 고객한테 돈을 받으면 이 돈은 고객한테 받은 겁니다 하면서 증권사 자체로 굴리는 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는 거예요. 이거는 고객 돈입니다 라고. 근데 제 명의로 예치하는 건 아니고 고객 돈입니다 라고 해서 통으로 크게 고객 계좌입니다, 고객 돈들입니다 하면서 통으로 맡기는 겁니다. 분리 예탁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랑 비교해 봤냐? 은행 예적금이랑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 먼저 증권사 CMA, 현재 발행어음 CMA가 약 3.55% 이자를 주고 있고요. NH도 얼마 전에 금리가 올렸더라고요. 금리를 올렸더라고요. NH, 한투, 그리고 미래가 발행어음이 약 3.55%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가 아니라 KB네요. 미래는 3.5%입니다. 0.05% 정도 낮고요. 지금 표시한 세계 증권사는 발행어음으로 한 3.55% 이자를 주고 있고, RP형은 이거보다가 약 50bp, 0.5% 정도 금리가 낮습니다. 그런데 증권사가 망했을 때 이 약속한 금리 이거 지급되냐? 예, 지급됩니다.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이 CMA라는 상품도 증권사가 판매하는 거를 개인이나 법인이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55%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이 이자율은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겁니다. 증권사가 나 돈이 없어요. 이거는 약정 위반인 겁니다. 망해서. 근데 증권사가 만약에 망했을 때 3.55%를 지급할 수 있냐?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는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렸으니 여기 적혀있는 이자를 나한테 지급해야 된다라고 계약서는 써있는데 지급할 능력이 없을 수는 있다. 원리금 보장되냐? 원리금 보장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원리금 보장이 되진 않습니다. CMA는. 그리고 수시 입출금 가능하다. 그리고 사용처는 약정 이율 지급 위에 증권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증권사가 굴리는 겁니다. RP형은 어떻죠? 국공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채권, 그리고 통한채, 은행이 발행한 채권, 이런 데 거의 한 7, 80%를 투자하고 나머지 20%를 AA나 A등급 회사채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권채, 통한채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면은 얘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원리금 지급에 우리나라 국가가 재정경제부에서 자, 돈이 없습니다. 채권에 돈 지급을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뭐죠? 이게 국가 부도입니다.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CMA, RP형은 원리금 보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물론 한 20%를 차지하는 A랑 AA 등급 회사채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일부분이잖아요. 전체 고객 자금 중에. 그래서 증권사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 CMA를 운용하는 채권 운용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이거 채권 트레이딩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른 AA 등급 채권은 팔아버리고 약정 이자를 고객한테 지급하고 손실은 자기가 그 CMA 운용부서에서 떠안아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무조건 약정 이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증권사 CMA 채권 운용부서는. 그리고 분리 예탁이 되느냐? 예, 분리 예탁이 됩니다. 이거는 고객 자산을 증권사가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금은 분리 예탁이 되어서 증권사 명의가 아닌 고객 계정으로 증권예탁원에 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 선물옵션 예수금. 주식 선물옵션 예수금은 현재 주식을 사지 않고 또는 선물옵션을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을 때, 계좌에 남아 있을 때
약 0.4%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요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등급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0.3이나 0.4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0.4% 정도의 이자율을 지급하더라. 내가 증권 계좌에 1,000만 원을 넣어놓고 삼성전자를 사려고 하는데 조금 내려오면 사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0.4%의 이자가 매일 발생을 하는데 분기에 한 번 지급을 합니다. 분기에 한 번. 그 이자가 0.4%죠. 그래서 사실 주식 예탁 계좌에 돈을 넣어놓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CMA에 넣어놓고 주식을 살 때 일로 옮겨도 되고, 요즘에는 증권사 CMA 계좌에서도 직접 주식을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조금 비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CMA에 넣어놨다가 주식을 살 때가 되면은 주식 선물 옵션 계좌로 옮겨 넣는, 이러한 게 어떻게 하면 좀 복잡하겠지만 좀 번거롭겠지만 더 높은 이자를 받는 비결입니다. 자, 원금 표시 이율 보장 여부, 무조건 0.4%라고 써 있으면은 증권사에서 무조건 0.4%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원금 보장되냐? 안 됩니다. 네.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한국증권금융거래소에 분리 예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금 보장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한국증권금융에서 증권사에서 주식 선물 옵션을 사지 않고 그대로 있는 자금은 매일 장 끝나고 한국증권금융거래소로 자금을 이관을 합니다. 그 엄청난 자금은 매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증권금융에서 뭐 하냐? 이거랑 똑같습니다. 국공채 아니면 통환채, 여기는 회사채도 안 사요. 그러니까 이 만기가 더 짧은 CMA보다 만기가 더 짧은, 정말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러한 채권 상품에 투자를 해놓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권사에게 돌려주면은 증권사는 그중에 자기가 얼마를 먹고 고객한테 0.4% 주는 겁니다. 이게 왜 0.4, 이게 원래 0.1, 0.2였다가 0.4로 올라간 게 왜 올라간 거냐면 한국증권금융에서 증권사한테 주는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라간 겁니다. 분리예탁, 선물옵션 예수금도 주식 선물옵션 예수금 분리예탁 되느냐? 예, 됩니다. 그리고 DLB, 뎁 링크드 본드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BNK에서 모집한 DLB 44호에 가입을 했는데 6.3% 이자를 3개월 동안 예치하면 주는 건데 조기 상환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 안 될 수가 없는, 무조건 조기 상환이 되는데 어떻게 조기 상환이 되느냐? 6.31%가 되는 조건이 있고 6.3%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6.3%가 6.3%로 조기 상환될 확률이 거의 99%인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표시 이율 보장 여부, 예, 보장이 됩니다. 6.3% 준다고 했으면 증권사가 문제가 생겨서 나는 적자로 전환했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도 무조건 표시 이율 6.3%는 원금에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데, 원리금 보장이 되는데 자체 신용으로 이거는 원리금을 보장합니다. 그 DLB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DLS,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LS, ELD, 이거는 equity linked, DLB는 debt linked라 그래서 이 주식에 연관된 거냐 아니면 채권에 연결된 거냐 하는 것들, 그거를 이제 나누는 게 이제 EL로 시작하는지 equity linked죠, 이거. 그러니까 equity linked고 DL은 debt linked인데, 이러한 상품 중에 원금 보장이 되는 거를 따로 떼어서 DLB로 만든 겁니다. 제도적으로 이거는 원금 보장을 해라. 근데 누가 원금 보장을 하느냐? 증권사가 자체적인 신용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이 보장이 됩니다. DLB 거기 써 있습니다. 보장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원리금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는 중도 인출할 경우 3개월 만기인데 만약에 내가 한 2달 만에 나 이거 인출해야 되나,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면 여기 가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했으면 5% 헤어컷을 하고 950만 원만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은행 예적금도 마찬가지죠. 은행마다 이제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원리금 보장이 안 됩니다. 원리금 약정 이율이 보장이 안 됩니다. 만약에 1년짜리 예금에 가입했는데 3개월, 6개월 만에 중도 해지를 한다. 그럼 중도 해지 이율을 지급한다고 돼 있죠. 아마 원금 손실까지는 아닐 거예요. 저는 은행 예적금 상품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혹시 잘 아시는 분은 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약정한 이율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적금도. DLB는 어떠냐? 제가 가입한 BNK44호 같은 경우에는 써있더라고요. 5% 차감을 하고 준다. 만약에 3개월보다 전에 인출을 하려고 하면은. 근데 3개월 동안은 전혀 저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고 수시 입출금이 필요한 거는 여기에 넣어놨죠. 그래서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여기다 넣는 겁니다. 자, 사용처 DLB는 이것도 이제 거기 써 있어요. 증권사가 알아서 운용을 할 겁니다. 라고 써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제가 물어보니까 증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이 금융기관은 그 리스크 레이쇼라 그래서 안전 자산을 어느 정도 안전 자산 또는 현금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맞춰야 할 때, 또는 자금이 좀 필요할 때, 그럴 때 시장에서 CP라 그래서 이게 뭐죠? 커머셜 페이퍼죠. 어음을 발행하는 것보다 어음 발행이 만약에 안 됐어요. 지금같이 어음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CP 발행하지 말고 DLB 시장에 가서 공모를 하자.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고 자금 사정이 얼어붙어서 높은 이자율을 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BK44호 같은 경우에는 운용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 예적금은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은행 예적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예적금은 표시일 보장 당연히 되죠. 그리고 원리금 합계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이게 원리금 합계입니다. 원리금 합계. 그 말은 무슨 얘기냐? 5천만 원을 예금했을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5,250만 원이 났다. 근데 은행이 망했다. 그러면 5천만 원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5천만 원까지 무조건 원리금 합계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현재 이자율 감안해서 약 4,700에서 800 정도만 입금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 입출금 상품은 이자율이 굉장히 낮죠. 지금 은행에서 내놓는 것도 CMA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3%대, 뭐 파킹 통장 이런 것도. 그리고 뭐 큰 금액이 좀 크다. 뭐 3억, 5억, 10억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그 해당 이자율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되 1,000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들은 이런 파킹 통장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행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용처, 은행 자율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 생각에는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금을 받으면 고객한테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조건이 같다면,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1년, 이 예치하고 있는 기간이 같다면 은행 이자율은 그렇게 크게 변동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4% 준다. 근데 당신은 우량한 고객이니까 6% 줄게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출은 어떻습니까? 대출은 이제 신용 등급 따라서 또 거래 실적에 따라서 이자율이 천차만별이죠. 이자율이 4% 후반대 또는 5%, 6%, 7%까지 고객에 따라서 쭉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그걸로 은행이 이자 장사를 어떻게 보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NIM이라고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하는데, 내가 100원을 받고 고객한테 이자를 3을 지급하면 그 100원을 다른 고객한테 빌려주고 그 고객한테 대출금에 대한 이자 6%를 받으면 은행은 3이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리예탁 여부는 이거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도 분리예탁이 되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은행에서도 증권사가 사용하는 한국증권금융에 분리예탁을 하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혹시 확인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는데, 저는 그냥 증권사 CMA랑 발행어명 증권사 CMA랑 그리고 DLB에 자금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증권사에다 다 4개 증권사 CMA를 다 열어놨고, 발행어음에서 RP형으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그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보통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 내방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증권사 A에서 증권사 B로 바로 전액을 옮길 수 있게 한도도 최대한 크게 잡아놨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 같은 경우엔 DLB로 운영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부에러, 재화용기, 이하영, 순박언니, 시나브로, YHS, 든솔, 김도경,
JY 아치님 댓글 좋아요 감사드립니다.